안녕하세요. 2022년 공무원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그에 따른 시험 제도 특징, 또 여러분이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니까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방법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1년 안에 합격하는 방법. 그래서 1년 안에 끝내고 싶은 게 대부분이고, 여러분이 맥시멈 2년 잡죠. 그래서 1년 반 정도. 그래 빨리 합격하고 싶으실 텐데 처음 무작정 하는 것보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해서 해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시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수업을 듣거나 또 공무원 시험을 좀 보겠다. 공무원 시험 전혀 이게 접해보지 않은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이고, 한번 뛰어들기 전에 한번 이런 걸 접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국공무원의 특징을 바로 좀 보시죠. 이 국공무원 수험은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나이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부터 해서 나이가 좀 있거나 이런 분들도 다 많이 하고 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중개사 할까 공무원 준비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무원 하기로 했다면 22년부터 제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학을 비껴갈 수가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 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죠. 그래서 내신 이런 거 반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들어온다거나 또 생활기록부 이런 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만 하면 다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 요 국공무원 시험이죠. 7급이야 이제 좀 더 시간도 걸리고 그러겠지만, 경제학도 들어오지만 9급은 충분히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고, 기본이 좀 약한다 해도 맥시멈 2년이면 이게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에요.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때문에 지금이 2022년 들어가면 1962년생들이 정년퇴임하는 나이예요. 근데 우리가 1967, 8년까지는 어머니들이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에 50대 중반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나갈 때까지는 공무원을 많이 뽑게 됩니다. 가끔 정권에 따라, 정부에 따라 이 공무원 뽑는 게 달라진다고 하지만, 지금 정년퇴임하는 분들 때문에 이 정권과 상관없이 공무원을 일정수 뽑게 돼요. 앞으로 자연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수험생에게는 기분이 좀 기회가 좋은 겁니다. 국공무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국공무원 합격하려면 선천적으로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수험생이 9급에 많지는 않죠.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했다면 다른 데 있거나 또는 7급으로 갔겠죠. 그래서 9급에는 선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선천적으로 잘한 수험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학은 잘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공부 합격의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어학을 잘하면 좋은데, 2021년까지는 어학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 22년부터는 어학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학을 잘하면 좋지만 좀 못해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22년부터 전개됩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가 이제 영어를 좀 잘하죠. 교재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 5과목 만페이지, 그러니까 5과목을 이렇게 기본서가 1000, 기출이 1000 해서 총 2000페이지 5과목 만페이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상당히 힘듭니다. 이 수험 과정이 만페이지로 들어가면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빨리 1년 내지 2년 안에 합격하고 싶다면 이 만페이지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양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최악의 경우, 최악의 조건이 있어요. 영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약하다는 건 합격을 못한다가 아니라
수험 기간이 길어집니다. 영어를 상당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어가 약하면 옛날에는 약하면 극복했어야 됩니다만 지금은 대안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18년 내년부터는 경찰, 군무원 경찰은 영어가 토익 시험이나 공인 시험으로 대체됐습니다. 저 두 개, 군무원과 경찰은 영어를 못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대신 영어를 못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뛰어들겠죠. 대신 영어를 못한 분들은 저 하늘이 내린 동아줄 있다는 걸 아시고 행정직에서도 영어가 비중이 약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 의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어가 약하면 안 좋고요. 교재 의향이 15,000페이지 정도까지 가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1년 내지 1년 반, 2년 안에 15,000페이지를 극복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게끔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적게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던 도중에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아마 좀 이따 얘기해 볼 거예요. 공부에 소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수험생들 있죠. 나는 공부에 소질이 전혀 없었다. 근데 공무원은 되고 싶다. 그러면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 한계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부에 소질이 없는 분들은 저 대안으로 찾는 것도 좋고 행정직에서도 커트라인이 좀 낮은 직종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나는 행정직을 하겠다 그런 고집은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안도 찾고 영어가 비중이 약한 과목 이런 것도 좀 찾는 게 좋습니다. 또 말했지만 교재 양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그런 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스갯소리 해보면 1년 안에 합격한다고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다가 그 수험생에게 전환점이 옵니다. 여러분 말로 그 뭐 현타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공부하다가 1년 반 만에 끝내겠다. 1년 안에 끝내겠다 했다가 어느 순간 너무 벅차고 힘들고 하다가 슬럼프도 오고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그 합리화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이래서 모두 3, 4년 합격 걸리는 거구나. 이래서 4, 5년씩 다 하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힘들다 보니까 나는 빨리 하겠다 했지만 이렇게 하다가 남들도 4, 5년씩 하게 되네. 나도 그러겠는데 이런 느낌 받지만 합격해서 가보시면 1년 또는 2년 안에 끝내는 수험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수험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코스를 가셔야지 요 자기 합리화하는 코스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남들도 3, 4년 하는데 나도 3, 4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도록 자기를 만들고 공부 방법을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이런 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왜? 구급 시험에서 유독 공부를 잘했거나 이런 수험생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노력으로 극복하고 이걸 여러분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대안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먼저 군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군무원 시험은 일반직과 군수직이 있는데 이 일반직을 보통 많이 신경 쓰죠. 국어, 행정법, 행정학이면 돼요. 영어하고 한국사가 18년 이후 공인시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토익 470 넣으면 되고요. 한국사는 4급 넣으면 되는데 이게 완전 쉽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도 않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 토익 470이면 영어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다 맞으니까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3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군수직은 국어, 행정법, 경영학 이렇게 3과목으로 시험을 보죠. 3과목 보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정확히 1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어학이 없죠. 그리고 3과목밖에 안 되죠. 그래서 1년이면 끝낼 수 있고요. 옛날 군무원 시험이 좀 쉬웠을 때는 6개월에 합격하는 수험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무원 시험은 아마 이 직장인 분들이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3과목 정도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고 그 군무원 합격에서 면접 보러 가면 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겁니다. 이 선택은 괜찮죠. 영어 약하신 분들. 영어 약하신 분들은 군무원 시험 괜찮고 저희들 그 현역 입영 자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군무원이
군대의 어떤 중추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이 군대의 많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군무원 수는 계속 뽑게 됩니다. 이것은 뭐 정권과 상관없어요. 그냥 현역 자원 입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군무원분들과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이 힘들거나 이러지 않죠. 경찰 시험이 또 이렇게 2020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21년까지 영어가 필수, 한국사 이런 선택 과목 체제였는데 2022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시험부터는 헌법, 경찰학, 형사법입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가 공인시험으로 넘어갔죠. 2022년부터. 그래서 경찰도 이 세 과목 시험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체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영어 한국사 나가기 때문에 요걸로 몰아붙이면 될 수 있는 게 경찰이죠. 경찰은 좀 남자들에게 더 유리하죠. 그 체력이나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남자분들은 경찰을 좀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날아갈 수 있는 군무원, 경찰 이걸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게 좀 과목이 행정직과 좀 동떨어지죠. 근데 군무원은 그대로 다 흡수되잖아요. 이 세 과목이. 그래서 국어, 행정, 부행정학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2020부터는 이 흡수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겁니다. 영어 안 하면 얼마나 이 부담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시험 과목이 있는데 2020년부터는 5과목.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중을 나누는데 지금은 5과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5과목 행정직으로 하죠. 교육학, 교육행정직은 이리 이제 바뀌고요. 보통 수험생들이 기본서 1000, 기출문제 1000, 기타교재 300.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기본서, 기출, 기타교재 한 300 정도 해서 5과목 곱하면 한 과목당 2300페이지 다 합하면 11,500페이지입니다. 11,500페이지를 여러분이 대부분 이렇게 책 볼 거예요. 근데 11,500페이지를 1년 안에 극복한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타트 할 때 여러분 이 양으로 시작했다가는 이게 상당한 수가 중도의 회의감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양 줄이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1년 또는 1년 6개월 안에 극복하기 어려운 양이 현실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양을 선택하는데 영어조를 또 못한다. 어학에 나는 약하다. 국어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 많고 영어 약하고 책은 양이 많고 이러면 수험 기간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1년에 공무원을 몇 명 정도 뽑고 있냐면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신문에 있는 건데 저희 방문각 요 신문인데 숫자가 좀 차이 나요. 뭐 200명 차이가 나는데 그건 좀 이해하시고 국가직이 2020년 겁니다. 그래서 21년 건 통계가 별로 안 나와서 이제 시험 봐서 20년 걸로 해보면 별 차이는 안 나죠. 국가직이 4,985명을 뽑고요. 지방직이 8,155명 뽑았어요. 그리고 행정직 하는 수험생들이 교육행정을 보는데 2,880명 뽑아서 1년에 뽑는 수가 약 16,0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교행 다 합하면 여기 이제 경찰, 소방은 제외하고요. 이분들은 따로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과목이 3개가 흡수되니까 5개가 하나만 차이 나죠. 16,000명 정도를 1년에 뽑습니다. 그 전체 공무원 뽑는 수가. 그래서 기회가 2번 오죠. 국가직 한 번, 지방직 한 번 이런 식으로 2번 오는데 16,000명 정도를 뽑게 됩니다. 자, 20년 공채 경쟁률과 그 결시율을 보면 이걸 좀 봐보세요. 이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다 해놨어요. 여기 2020년 구급 공채 지금 이 자료는 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만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료인데 자, 여기 원서 접수가 18만 명 좀 넘게 접수했습니다. 20년에 18만 명 넘게 원서 접수를 했는데 결시가 그 5만 3천 명이 결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13만 명이 봤습니다. 근데 13만 명 중에서 또 5만 4천 명이
꽈락이에요, 꽈락. 그래서 꽈락이어서 40점 이하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꽈락자와 결시자를 합하니까 실제 시험에서 꽈락을 넘긴 수험생, 그러니까 18만 명 넘게 원서 접수했지만 시험장에 오지도 않는 수험생이 5만 3천 명이 안 왔고요. 그러니까 13만 명만 시험에 봤죠. 그리고 그 중에서 꽈락을 맞은 사람, 이 꽈락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은 게 4월 시험인데 1월에 시작했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그 공무원 시험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준비할 건데 그냥 원서만 넣어보거나, 또 이 나이가 있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원서만 넣고 안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결시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꽈락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시와 꽈락을 합하면 이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결시 꽈락 빼고 40점 이상 시험을 제대로 본 사람은 7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가직은 20년 국가직은 결시와 꽈락을 빼면 7만 2,748명이 그 40점 이상 맞아서 응시했고요. 그래갖고 합격생을 그 뽑는 수를 해보니까 13대 1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경쟁률은 13대 1이에요. 가끔 여러분 그 뭐 50대 1이니 이런 말 하지만 13대 1입니다. 꽈락 면하고 결시자 빼면 그렇게 되죠. 그래갖고 이 수가 그대로 지방직을 또 그대로 봐요. 이 수가 그대로 지방직을 보기 때문에 그 두과 합격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7만 2천 명 정도가 국가 지방직을 다 봐서 아까 16,000명을 합격하면 국가 지방 교행 다 합하면 약 4.5대 1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되기 어렵다 막 30대 1이다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결시 빼고 꽈락자 빼면 4.5대 1이 1년의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거 국가직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좀 넉넉 잡고 해도 한 5대 1에서 6대 1 정도면 자기가 16,000명에 들어오면 5대 1, 6대 1 정도 됩니다. 국가직만 13대 1이 되겠죠. 여기까지 경쟁률 넣을 필요 없잖아요. 오지도 않았고 꽈락을 한 수험생까지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가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좀 어려워요. 이 점수가 더 높죠. 지방직 합하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대 1 정도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국가직 점수 분포를 한번 봐보세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자료입니다. 85에서 90점 맞은 수가 256명이고요. 80에서 85 맞은 수가 1966명이고요. 75에서 80 맞은 수가 9,091명입니다. 국가직 20년 4,985명 뽑았는데 여기까지는 무조건 합격이죠. 80까지 맞은 수험생은 합격입니다. 20년 국가직 어려웠어요. 20년 국가직은 어려웠습니다. 21년 국가직은 쉬웠는데 20년 국가직은 약간 어려웠는데 총 4,985명을 뽑기 때문에 여기 합격하고 그러면 2,400명, 그러면 또 2,000명 가면 9,000명에서 약 3,000명 정도가 합격했고 6,000명 정도 떨어졌다면 커트라인이 약 78 정도? 78.9, 78.5 정도? 이 정도로 형성됐겠죠. 그래서 시험이 좀 어려우면 78 정도 내려가고 좀 쉬우면 어려우면 그리 내려가고 쉬우면 82, 3, 5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두 단계까지, 그러니까 합격하시려면 80은 넘겨야 된다. 국가직의 분포를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2011년 기준입니다. 왜 이게 오래된 걸 가져왔냐면 공무원 시험 제도가 2022년부터 바뀌는데 그 선택 과목 제도가 아니라 필수 5과목일 때 이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5과목이 동등해서 필수로 봤는데 수험생들이 합격생이 얻은 점수를 그래프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별로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자,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그럼 합격생들이 평균 몇 점 얻었냐면 81, 82, 83, 85, 84 이렇게 해서 합격의 커트라인이 대부분 80에서 84로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좀 어려웠을 때가 81도 갔네요. 그래서 80에서 83, 4까지가 커트라인이 대부분인데 여기 가장 합격생들이 많이 맞은 점수가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과목을 시험을 가장 잘 봤어요. 합격생들이.
그리고 행정법은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일정하게 출제되고 있죠. 점수를 이렇게 평이하게 얻었습니다. 행정법 점수는 90점을 거의 다 넘겼어요. 합격생들은 두 문제 이상 안 틀린 거죠. 한국사가 그 다음입니다. 노란 거. 그래서 한국사가 이렇게 되는데 기복이 좀 있네요. 그러면서 80대 후반입니다. 85에서 90 사이 점수 얻었습니다. 행정학은 평균과 거의 매치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국어인데 국어는 70대 후반입니다. 합격생들이 얻은 점수가 75에서 80 사이. 영어가 70에서 75입니다. 영어도 기복이 심하네요. 그래서 70점대 초반, 70대 중반까지가 영어입니다. 자, 2022년을 이제 이렇게 볼 건데 룰은 아주 간단해요. 국어 영어를 수험생들이 가장 못합니다. 그 가장 못한 국어 영어를 행정법 한국사가 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 두 과목을 잘해서 이걸 메꿔서 영어가 70점 맞고도 합격을 했던 것이 옛날이고 이제 이 시절이 돌아오는 겁니다. 22년부터. 국어도 좀 못해도 이거 두 개로 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 두 과목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단기간에 승부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단기 승부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과목인데 이 단기 승부에서 여기다 점수를 메꾸는 식으로 평균 약간 넘기는 식으로 하시면 상당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좀 하다 보면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는구나. 여기에서 점수를 얻자. 그리고 금방 또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잡는 게 좋을 겁니다. 합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합격의 1순위자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합격을 근접해 있는 사람은 작년에 근소하게 낙방한 자죠. 그래서 2022년 시험이면 21년 시험에서 아깝게 떨어진 수험생, 그분들이 가장 먼저 1차 합격 순위자예요. 근데 지금 2021년에 이제 시작하는 수험생들, 21년 시작해서 1년 만에 합격하겠다. 이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올해 아슬하게 떨어진 친구들을 다 이겨야만 1년 안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1년 안에 합격이라는 게 힘든 것이 작년에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아쉽게 떨어졌는데 1년 동안 놀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겠죠.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 이겨야만 합격하는 거예요. 기가 얇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그 말이 들립니다. 근데 수험에서 시험장 가서 문제 풀고 오는 건 자기예요. 자기가 풀고 자기가 체킹하고 합격도 자기가 하고 떨어진 것도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가 얇아서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지를 빨리 봐서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자기의 주관을 빨리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책을 바꿨다 뭐 했다 이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빨리 봐서 자기 중심을 잡으세요. 모의고사를 활용 잘해야 됩니다. 공부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는 자신이 모의고사 보기가 무섭습니다. 모의고사 보기가 무서운 사람들은 제가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안 봅니다. 점수가 안 나온다 해도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현장감 있고 특히 그 시험장 가서 떨려서 뭐 체킹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모의고사 평소 많이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수험생은 문제 푸는 아주 그 기술이나 이런 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실수한다거나 뭐 내려 썼다거나 이런 실수는 아주 초보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많이 보시고 모의고사 무서우면 합격은 멀리 있습니다. 모의고사 뻔뻔하게 점수 30점 얻어도 봐야 돼요. 영어 50점 맞았다 그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끝없이 독려를 해야 이게 합격이 빨리 와요. 스터디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죠. 그래서 스터디하는 수험생 있는데 여러분 1년 내지 1년 6개월 맥시멈 2년 그렇게 합격할 거라면 스터디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터디 할 시간은 절대 없어요. 스터디 할 시간에 기출문제 더 보세요. 기출문제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이성교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런 그 독서실 이런 데 심심해서 혼자 하기 적자고 이러니까 그 스터디 하면서 이성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동강 들으세요. 동강 들으시는 게 좋지 스터디는 안 좋습니다. 기출 많이 보시고
저희들 뭐 학원 선생들이 해놓은 무료 강의 이런 걸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스터디 이거 장단점은 참 장점은 별로 없고 단점은 많죠. 다음에 본인 생각에 이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 서너 번, 3, 4회도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10회독이 넘겨야 시험장에서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그 시험장에서 문제를 2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를 2번 읽는 순간 시간 안에 풀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거의 10회독이 넘어가서 읽는 순간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빨리 빼야만 국어 영어에다가 독해를 제대로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학, 행정법, 한국사 이런 건 12, 3분에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국어 영어에다가 30분씩, 25분씩 이렇게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문제집 같은 건 거의 10회독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2배를 하셔야 돼요. 아,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건 아무나 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 2배 정도 하셔야 합격이란 게 찾아오죠. 평범한 수험생의 1년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21년 7월에 입문한다 생각해 보세요. 7월에 와서 내년 6월에 지방직 시험 합격하겠다. 그래서 1년 안에 합격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7월 달이 되면 입문반 기본서 처음 사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9월 달에 심화이론 뭐 이런 거 들어가고 학원 대부분 그래요. 11월에 기출, 1월 달에 예상 문제, 그리고 4월에 국가직 시험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7월에 와서 4월 국가직이면 9개월밖에 안 남죠. 그래서 9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국가직 시험 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국가직 시험 보기 전에 누구든지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한 번쯤 보는데 이게 이제 구정 때 전후죠. 1월 달 이 정도의 모의고사 보는데 절망합니다. 수험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국가직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보지만 상당히 힘들고 국가직을 보고요. 지방직 시험을 또 봐야 되는데 국가직 시험을 좀 못 보면 지방직에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1년 안에 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수험기는 짧습니다. 9개월 남았죠. 좀 방황도 하다가 국가직 좀 전념하다가 시험 보고 나서 좀 일주일 쉬다가 뭐 하다 보면 6월 지방직이 금방 오죠. 그래서 이 수험 기간은 1년이 너무 짧고요. 1년 6개월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1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기본기 쌓고 7월부터 심화 이렇게 가는 식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친구나 후배 수험 어떻게 할 거냐 하면 1월에 뛰어들라고 하세요. 1월에 뛰어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수험 기간입니다. 2년은 너무 길죠. 1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영어 이런 거 생소한 과목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시간 짧습니다. 근데 수험생에게 전환점이 이때 와요. 국가직 시험 한두 달 전에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아주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많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요 객관식 문제집 정리하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 기본서를 줄이면 좋겠죠. 기본서를 좀 줄이고 이러면 좋아요. 적당한 기본서 양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과목당 1300페이지 이거 정말 힘들어요. 1년 안에 이거 극복하기 힘듭니다. 기본서를 좀 줄이고요. 근데 나는 기본서 못 줄이겠다. 그러면 문제집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줄이는 게 좋고 문제 줄이는 게 좋은데, 기본서는 뭐 서술형이니까 다 못 줄인다 해도 이 문제집은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양 줄이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문제집을 풀 때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보고, 행정법 문제입니다만 문제를 했고 지문이 있고 해설이 있고 답이 이렇게 옆에 아래 있겠죠. 이 1000페이지 가까운 문제집을 여러분 문제집을 풀잖아요. 문제집을 풀면 과목당 1000페이지 기출문제 풀면 여러분 이거 언제 다 풀릴지 모릅니다. 아마 가을부터 풀어서 부정 때까지 그 5과목
한 두 번 보기도 힘들 거예요. 푸는 순간 한 번 보면 안 되잖아요. 몇 번 보려면 시간상으로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 문제집을 볼 때는 답을 달아버리고 답 달고 문제집을 읽어버리세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지 말고 문제집을 답 달고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 10번 이렇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면 문제를 읽고 바로 답을 4번으로 달아버리세요. 바로 달아버리고 바로 해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틀렸구나. 이건 맞았겠죠. 그럼 이건 옳지 않은 것은 했으면 맞았을 것이고 이건 틀렸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집을 풀지 말고 보는 순간 바로 답을 보고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해설 본 다음에 이래서 틀렸네. 이건 이래서 맞았네. 또 이거 봤더니 이제 또 옳은 것은 이러면 이건 맞았네. 이건 틀렸네. 그래서 바로 답을 보고 바로 이것이 왜 틀렸는가 분석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답 달고 읽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보통 이게 양면 페이지가 있다면 이 양면 페이지 보는데 한 20분이 안 걸려야 돼요. 20분 안 걸리게끔 책이 촥촥촥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1000페이지나 그 양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집을 처음에 봤는데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꺼버리세요. 해결했기 때문에 꺼버리시고 이것만 남겨놓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문제 봤더니 지금은 어렵지 않은데 쉬운데 한 번쯤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만의 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집을 보고 두 번째 공부할 때, 이해독 할 때는 이걸 보지 마시고 이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독 했더니 이 문제가 극복이 됐으면 이것도 끄세요. 그럼 이제 3회독 하겠죠. 3회독은 이거 안 봐요. 이제 이거 두 개만 봅니다. 그럼 4회독 하다가 이것도 끌 것이고 결국 이것만 남겨놓거나 이거 남겨놨는데 나중에도 다 극복해서 한두 지문만 알면 되겠다. 그럼 이것만 자기만의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형광펜으로 쫙쫙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갖고 순환을 하면서 문제집을 푸는 순간 문제집 푸는 게 이상적이에요. 문제집 풀어보고 이런 게 이상적인데 문제집을 풀었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00페이지, 과목당 2000페이지 여러분 1년 안에 소화할 수 있을까요? 영어도 약한데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은 답 달고 보면서 이 문제집에서 양을 팍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엄청 땡기는 거예요. 기본서를 팍팍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양을 줄이면서 답 달고 읽어버리는 겁니다. 행정법 한국사는 이게 잘 먹히고요. 행정학도 좀 먹힙니다만 언어 과목은 이게 잘 안 돼요. 영어 독해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언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이게 상당히 약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문제집도 답 달고 읽어버리세요. 문제집을 풀면 좋겠지만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갖고는 수험 생활이 많이 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답 달고 읽으면서 빨리 진도를 빼는 게 제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생소해서 문제집을 답 달고 본다? 이거 너무 좀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성의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합격만 하시면 돼요. 안 그런가요?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 어떻게 했든 합격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운전면허학원 가면 면허증 따는 방법이 있고 건설기사 공부하면 그거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공무원 공부는 어떤 정석이 있습니까? 아니죠.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고 수험생활 하면서 여러분 양이 줄여가야 됩니다. 양이 줄여가야 수험생활이 빨리 되는 거지 양을 못 줄이고 계속 반복하면 수험생활 길어져요. 그래서 답 달고 읽는 이런 걸 하시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 그 세부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이걸 좀 얘기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문제집이나 기본서를 10회독 이상을 할까요? 1년이나 1년 반 만에 여러분 10회독 정말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죠. 처음에는 답 달고 문제집을 읽어가면서 처음에는 1회독 하는데 한 2달 걸립니다. 그럼 1회독 할 때 한 2달 걸리지만 3분의 1씩 거의 줄이는 거예요. 강의 듣고 심화 듣고 그러면 3분의 1씩 줄여가면서 2회독 할 때는 1개월 걸려야 됩니다. 그 한 과목 다 공부하는데.
3회도 갈 때는 막 2주 걸려야 됩니다. 그 4회도 갈 때 10일 걸리고, 다음 일주일 걸리고, 5일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 직전, 시험이 이제 10회도 가까이 오면 그 책을 양을 줄여놔서 약 한 3일에 한 과목씩 봐야 됩니다. 그 시험 직전 일주일에는 하루에 한 과목씩을 봐야 돼요. 하루에 한 과목씩. 양을 줄여놔서 이렇게 줄여 간 사람은 시험 보기 전날쯤에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다면 이 친구는 정리를 제대로 한 거예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인데 교재를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있다? 이건 수험 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양을 줄여가야 되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 고시 공부했거나 행시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은 시험 전까지 양을 줄인다는 이 관념은 철저할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이 양을 줄여가야 됩니다. 이렇게 줄여가려면 5일 만에 한 과목을 다 보고 3일 만에 한 과목을 다 보고 마지막에 하루 만에 한 과목을 다 보려면 그 문제집을 다 풀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 달면서 이렇게 하고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문제를 2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2번 읽고 답을 고른다? 그러면 한 절반 하다가 시간 다 될 거예요. 한 번 보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문제집을 10회독 이상 정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 달고 읽어가면서 양을 줄여가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무작정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부족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죠. 그럼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줄여야 됩니다. 1만 페이지 이상으로는 1년 안에 끝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집에서 양을 줄여야 됩니다. 일부 과목, 언어 과목을 제하고는 답 달고 읽어서 양을 팍팍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영어 못한 분들은, 영어 약하신 분들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영어를 끝없이 잡고 있으면 수험생활 길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약하신 분들, 또 우리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군무원 등 경찰이나, 경찰은 좀 동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무원 등 영어가 필수가 아닌 이런 과목 시험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행정직을 하겠지만 영어도 하겠다, 영어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오래 공부합니다. 시행착오 하면. 그래서 초반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경험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실수 없이 바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합격해서 수험가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러 왔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고 내 양에는 안 찼지만 어떻게든 합격해서 떠나야지, 뭐든 합격해서 떠나야지 포기하고 뒤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중도에 접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포기하는 수험생들은 빨리 대안을 찾거나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직종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한 게 이런 거죠. 양을 줄이고 문제집에서 답 달고 읽어서 빨리빨리 가야 된다. 이 문제집 답 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문제풀이 할 때나 이런 거 하는데 기출문제집이나 예상문제집 강의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포기해요. 못 따라옵니다. 문제를 푸는 순간 이 진도를 따라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건데 이렇지 않고는 양을 줄이기가 어렵죠. 또 이제 제 강의 하나만 소개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기본서, 기출문제, 예상문제, 파이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는 657, 22년 거, 기출문제집을 456, 예상문제 이렇게 양을 상당히 줄여놨죠. 그래서 제 모토가 양을 줄여서 어떻게든 하자. 전체 교재 합하면 1561페이지.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건데요. 기본서하고 예상문제집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정말 난 시간도 없고 뭐 한 8개월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이 두 권. 기본서, 예상문제집 이거 두 개가 엑기스입니다. 이거 두 개 엑기스 총합하면 929. 1000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서 예상문제집 1000 안 되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군무원 하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양을 줄여서 한번 극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명확한 목표와 여러분의 합격에 대한 열정 이게 없으면 구급 경쟁률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많아요. 동네 독서실만 가도 아침 8시부터 밤 12시 문 닫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는 수험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열에 합류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대안도 찾으시고 영어에 대한 대안 그것도 찾으시고 양을 줄이는 방법 어차피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답 달고 있는 방법 등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해보시고 제가 이 강의 말고 다른 그 강의를 또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올려서 아까 그 문제집 답 달고 보는 방법 그 세부적인 이런 거랄지 양을 팍팍 줄이는 그런 방법이랄지 또 우리 그 직장인 분들 사회생활 하다가 공무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우리 가정 주부님들 이 키우다가 이제 좀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공무원 해보겠다 연금 이런 거 이제 생각이 드시죠? 그런 거 이제 하신 분들 가정주부가 어떻게 하면 또 공부를 빨리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나중에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시험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로 좀 오리엔테이션 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합격의 기쁨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